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넥서스. 네, 넥서스에 대한 책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서스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음, 그, 한번 간단히 이전 영상 요약하고 오늘 읽은 챕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넥서스 유발 하라의 책이고요.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 1부를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5개, 1부가 5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란 무엇인가, 이야기, 문서, 오류,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3번까지 영상을 찍었고, 오늘은 4번, 5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 5번 파트, 특히 5번 파트가 상당히 내용이 많았는데요. 꼭 한번 책을 읽어서 제가 오늘 요약한 내용 말고도 많은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앞에 내용 요약해보면은 책 이름이 넥서스잖아요. 넥서스는 이제 정보를 이제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보, 좋은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묶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묶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운영하려면은 세금도 걷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스프레드시트, 문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인구가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서 이 문서가 점점 복잡해지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들을 이렇게 서랍장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서, 내가 어느에 속했는지에 대한 그런 계급 사회 같은 게 나오고 관료제가 나오게 돼서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류 없는 뭔가 사람들을 나눌 때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실수의 꼬리표 때문에 평생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종교랑 과학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결정, 여기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런 역사를 봅니다. 오늘 네 번째 내용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한 문장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류, 무오류성이라는 환상. 네,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예시로 이제 종교 방식이 있고 과학 방식이 있는데 먼저 종교부터 보면은 모든 종교는 초인적인 지능과 연결되고자 하는 환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 고민은 사람들에게 이 특정 교리가 오류 없는 초인에게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짓는다든지 또 엄청 화려한 장신구를 입고 나온다든지 어찌됐든 종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는 이 예를 들면 성경 같은 책들이 어떤 초인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걸 먼저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이 무오류의 책을 신뢰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책 자체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책을 해석하는 인간을 신뢰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바뀌었고, 뭐 예를 들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자체 내용보다는 이 성경을 조금 더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이제 탈무드가 더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도 탈무드의 내용 가지고도 이제 의견이 많았던 거죠. 이건 잘 됐다, 잘못됐다. 탈무드를 또 잘 해석하는 랍비, 약간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성경 내용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파도 생기고 A 랍비가 훌륭해, B 랍비가 훌륭해 이러면서 또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막 종교 정치가 막 종교 막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이 오류를 또 붙잡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교회는 일단 시작할 때부터 절대 진리가 담긴 책 여기에 이걸 전제로 해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위를 얻는데 과학기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과학기관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를 찾아내서 고치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원동력은 어떤 인쇄술, 어떤 절대 진리가 담긴 책을 빠르게 이제 많이 인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수정하는 그런 자정장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정장치는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이제 진실 추구에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제일 이제 절대자께서 사람이 제일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완전 급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과학에서는 사람도 여러 생물 중에 뭐 하나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위권 이런 게 사라지니까 많은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력한 저장장치는 의구심, 논쟁, 갈등, 분열을 또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신화의 힘을 약화하게 되는 또 부작용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막 종교, 과학자들 막 종교계에서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 디테일한 예시들은 책에 많이 있으니까요.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 오류를 없애려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담긴 내용들이 이 4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오류 없는 멘토 이런 걸 원하긴 하죠. 그래서 종교 방식으로 이제 그런 데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훌륭하냐? 뭐 이런 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죠. 지금도 계속 그런 체제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어들을 좀 정의하고 들어가는데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독재죠. 한 사람의 다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는 이런 극단적인 예시로 전체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독재는 특징이 강력한 자정장치가 없는 중앙 집중화된 정보 네트워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반면에 민주주의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있는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정보 네트워크라는 말이 표지에도 있죠.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어떤 게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여기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특징이 국민만의 권력이 국민만이 권력의 정당한 원천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국민은 결코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따라서 단일한 의사를 지닐 수도 없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한 대표자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족시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걸 각자가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에 나오는 그런 기본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는 그 개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을 하죠. 네. 그리고 네. 반면에 이제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연민이라고 찾아볼 수 없죠.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은 게 더 중요해. 옳다는 거는 이제 그 대표자가 생각하는 옳음이겠죠. 네 생각보다는 우리 당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군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는 연민이라고 찾아볼 수 없으며 진실을 무자비하게 질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덕분에 거대한 규모의 질서를 월등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정해주면은 그게 내 평생 진로가 되는 거죠. 직업도 국가에서 다 정해주고 뭘 해야 될지도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해준 것만 열심히 하면 전체가 잘 굴러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주의랑 민주주의랑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세계대전에선 전체주의가 이제 승리를 하였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도 단점이 많이 있죠. 민주주의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하나 결정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토론 규칙 자체 합의하는 것도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죠. 맨날 대화하고 정치권 싸우고 맨날 이러죠. 전체주의는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어느 주의가 앞으로 오는 AI 시대에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요. 그 종교, 과학,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각각 두 개씩을 두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나오는 책들인데요. 전체 큰 그림 보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전체주의 같은 경우 이제 AI가 발달해서 정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려주면은 전체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AI가 뭐 결론을 낸다고 해도 내 생각과 같지 않아 하면 안 따를 거고, 이러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함증을 유발시켜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뒷 내용들도 다음 주에 또 읽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